함께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이 부른 대통령, 국민이 지킨다. 국민변호인단 제3차 탄핵 반대 집회, 3.1절 전야 집회, 청년 만민 공동회, 여러분의 큰 함성으로 일부 개회를 선언합니다. 윤석열, 대성열, 우리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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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지킨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국민변호인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탄핵을 반대하는 대한민국 청년들 단체 찬대청을 이끌고 있는 권예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지켜주시고 한자리에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요. 질서 정연한 모습으로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3차 탄핵 반대 집회의 주제는 누군가 해야 한다면 청년이 하겠습니다. 3.1절 전야 집회 청년 만민공동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청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에 수많은 청년 연사들의 멋진 연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배희철 변호사님께서 오늘 행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지요. 여러분, 만민공동회 들어보셨습니까? 만민공동회가 어떤 행사냐? 최초의 자발적 대중집회, 이게 바로 만민공동회입니다.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민공동회에서 청년을 중심으로 고종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권입니다. 의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최초로 일어서게 된 자발적인 청년 중심의 대중집회, 이것이 바로 만민공동회의 역사적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승만 박사입니다. 중간에 서재필 박사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정확한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만민공동회를 제안한 것은 독립협회의 서재필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청년 연사로 새롭게 부상한 사람이 바로 당시 23세의 청년 이승만입니다.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만민공동회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는 철야 집회로 이어지게 되죠. 그 이후에 이승만 박사님은, 청년 이승만은 고종의 폐위를 역모했다는 이유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 한성 감옥에서 어떤 책을 집필했습니까? 바로 독립정신이라는 책입니다. 5년간 차가운 영어의 몸 감옥에 갇혀서 독립정신을 집필했고, 그 이승만은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민족이여 일어서라.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이승만이 그 당시에 영어의 몸으로 조선민족이 깨어날 것을 외쳤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영어의 몸이 되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서라. 청년이여 일어서라.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청년이여 깨어나라.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공동회에서 이승만과 윤석열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함께 새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가 싸우겠다는 결의를 드높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3.1절 전야집회는 그런 의미에서 준비가 된 것이고, 우리 다 같이 함성으로 만민공동회의 선언을 다 같이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3.1절 앞둔 오늘 외세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의 의지와 주권의 회복을 알리기 위했던 청년 애국자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은 정신으로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열기를 광화문에서 가득 메우도록 한번 구호를 크게 외쳐볼 건데요. 제가 윤석열 하면 대통령 해주시고 우리가 하면 지킨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호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또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제 구호와 속도에 따라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통령을 지켜내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대한민국 지켜내자. 대한민국 지켜내자. 종북 세력 척결하자. 종북 세력 척결하자. 네, 대통령 국민 변호인단 3차 탄핵 반대 집회 3.1절 전야 집회 청년 만민 공동회. 먼저 첫 번째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자는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주제로 청년 이태강 연사가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34살 청년 이태강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붕괴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임기 동안에 무려 178회나 걸친 퇴진과 탄핵을 주장하며 대선에 불복하는 반헌법적이고 반국가적인 작태를 일삼았습니다. 맞습니까? 민주당은 정부 인사들을 무려 29번이나 탄핵하면서 나라의 행정과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켰고 삼권 분립의 균형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국방부 장관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경찰청장도 없는 무정부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과거 6.25 전쟁 때처럼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민주당과 야당연합은 나라를 비상사태로 만든 반국가 세력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 속에서도 민주당과 야당연합은 오로지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검사들까지 탄핵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로 국민과 헌법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에 분노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세력 간의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를 전복시키는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해야 했기 때문에 국가가 비상 상황일 때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고유 통치 권한인 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계엄령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란 행위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 주범인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민주당과 야당연합이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용공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이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을 비호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나라는 간첩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과 경찰이 민노총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한이 보낸 지령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라. 그리고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라는 북한의 지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민노총으로 연결되고 MBC 노조의 연결고리로 이어집니다. 언론사들은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부역자가 되었습니다. 언론사들이 중국과 공산주의에 잠식되어서 공산국가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극기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북한의 대남 공작과 중국의 대한민국 식민화 작전에 부역하는 민노총과 언론노조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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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 세력들은 여적죄로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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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재인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무려 2번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매년 6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나라는 아직도 강력한 반간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에 부역하는 민주당과 야당 연합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과 야당 연합 정치인들, 너희들은 중국으로 가든지 북한으로 가든지 이 나라를 당장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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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정치 공작, 경제 침투, 정보 탈취, 심리전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도 부릅니다. 최근에 중국 공산당 소속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항복모함과 우리 군사시설을 촬영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북한의 해커들과 간첩들이 우리 군사기밀과 산업기술을 해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여론조작 댓글부대들이 우리나라의 가짜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갈라치고 성배를 갈라치고 세대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공산주의에 부역하는 용공 세력이 판을 치고, 북한과 중국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들이 판을 치고, 북한과 중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 공산 세력에 부역하는 민주당과 야당연합 때문에 국정 운영이 마비된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3.1절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시 일어나서 태극기를 들고 잃어버린 민주주의의 빛을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여, 일어나서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퍼컷 한번 하고 내려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화이팅! 자유민주주의 화이팅! 화이팅!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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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더 예쁘고 멋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연설자는 자유를 위한 끝없는 투쟁이라는 주제로 이지연 연사께서 연설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애국시민 만 26세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존망 위기에 처해 있는 지금 과거 독립 때부터 끝없는 체제 전쟁 중에 있어 왔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군인분들 그리고 애국자분들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나가는 국민 여러분들 또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들어주십시오. 성숙한 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건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중국이나 북한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가 직접 기회가 평등하고 상식적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 2020년부터 수년 동안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저를 포함한 모든 지금까지도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투표만 하고 끝이 아닌 나의 주권 행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까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뽑은 정치인들 그리고 국익과 안보와 국민의 삶을 위해 힘써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준 권한이 그들의 악한 의도로 부패하여 권력이 되어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면 그저 과거 조선시대 때처럼 왕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다고 말하는 노예와 다를 바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몰랐거나 잊었기에 현재 자유 대한민국의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만큼이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간첩들과 개인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저 매국노들이 원하는 대로 무늬만 민주주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반국가 세력들은 벌써부터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와 그리고 통신 비밀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려 시도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 과정과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 저항권을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법치주의마저 무너져가는 형태를 우리 국민 절반은 똑똑히 지켜봐왔습니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얻은 정보는 그저 음모론이라는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끼리 무관심하고 서로 분열할 게 아니라 정치인들과 정부 기관과 언론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 하는지 제대로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A웹이라는 기구를 통해 부정선거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는 지금 우리 모든 국민들은 현 사태가 명백한 외환임을 인지하고 부정선거 전범국이 아닌 우리 또한 피해자이며 피해국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과거 선조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발전해왔듯이 저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이번에도 반드시 나라를 지켜내고 우리 통합된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더 도약하여 앞으로 더욱더 진화된 안보관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 그리고 기회가 공정하며 상식적이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계엄령을 통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이 먼저 용기 내주신 덕에 우스갯소리로 항상 전쟁 나면 저는 먼저 도망가겠다고 말했었는데 제게도 숨어있던 애국심과 저 또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지금도 함께 싸우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 또한 끝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정 넘치는 연설이었는데요. 우리 만민공동회의에서 스타가 됐던 청년 이승만의 여학생 버전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정말 뜨거운 연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세 번째 청년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방인에서 한국인으로라는 주제로 노진아 연사가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암교회 노진아 전도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늘 3.1절 전야집회 청년 만민 공동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 자리 새로운 역사의 순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뭉클한 감정 또한 듭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지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6년 전 3.1절에 대한의 독립을 위해 모든 국민이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를 위하여 밖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열사들은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를 위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용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했던 그런 고귀하고 위대한 용기였습니다. 그때는 일제를 향하여 독립을 외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반국가 세력입니다. 첫 번째로 반국가 세력과 손을 잡고 타협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데 제일 선두에 앞장서 있는 것은 바로 거대 야당입니다. 얼마 전 차별금지법 찬성을 외치며 소수의 인권과 의견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며 듣기 좋은 말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혼란과 분열을 선동하는 데 핏대를 세웠던 민주당은 지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외치는데 그 수치조차도 의심된다며 극우 세력이라는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속여 선동하고 이제 와서는 소수의 의견이라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구 이원도 아닌 일구 다원이 상습적이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태세 전환이 항상 습관화되어 있는 민주당은 일관성이 없는 그저 기회주의자이고 이기주의자이고 독재주의자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개인의 주권으로 국회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생명인 선거를 통해 입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국회는 국민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을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도대체 국민이 아닌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법치주의는 언제부터 이렇게 붕괴한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치밀하게 국민을 속이며 우리법 연구회라는 사법 카르텔을 바베탑처럼 쌓아 올린 것입니까? 맞습니다. 법치주의 안에서 법을 모르는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입법부와 사법부는 앞장서서 범죄 저지르기를 열심히 하고 모습이 있는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법부 그리고 특별히 헌재는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닌 되려 국민의 주권과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강탈하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특정 세력과 권력과 합심하여 국민의 민심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재판관이라면 누구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단하고 거짓을 알고도 진실을 외면하며 주권을 잡으려 하는 오만한 재판을 그만두십시오. 권력의 목숨을 걸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민심을 듣고자 하는 지혜를 쫓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듯 당신들에게 국민이 찾아갈 것입니다. 국회는, 사법부는 국민을 배신하였습니다. 거대 야당은 국회라는 이름으로 습관성 탄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는 야당과 동조하여 손잡고 습관성 탄핵으로 결국 국민의 주권마저 탄핵하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고 혐오감과 분열을 조장하고 선동하는 가짜 언론, 매스미디어들은 각성하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거짓으로 나라를 죽이고 국민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이려 하는 선동을 멈추십시오. 기사 제목 한 줄로 사람을 죽이는 건 혐오와 폭력 사회를 멈추고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진실된 언론이 되십시오. 주권자인 국민에게 주권을 돌려주고 국가가 추락해가는 상황을 알리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멈추십시오. 자유, 평등, 정의, 공정을 향해 비상했던 대한민국을 추락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국민들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헌법 질서를 세워가는 것에 모든 국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첫걸음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와 부정선거에 대한 각종 의혹을 반드시 점검함으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곳은 가장 많은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감시와 견제 속에 바로 설 때, 증명될 때 진정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양시키려 했던 대한민국은 살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의를 실현시켜 대통령 탄핵을 각하하십시오. 각하하라. 깨어있던 세대와 깨어난 새로운 세대가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과 용기를 본받아 3.1 정신으로 대한 사람으로 싸우겠습니다. 싸우자. 다 함께 승리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싸우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한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연설 감사드립니다. 곧바로 다음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이상훈 연사인데요.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청년 중에 한 분이지요. 주제는 청년들의 시대 정신과 우리 청년들의 책무라는 주제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고대법학과 졸업생 이상훈입니다. 지난 21일 새벽 1시 고려대에선
대진년의 교내 불법 점거 및 무력 시위 협박으로 인해 시국선언이 당일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려대엔 민주당원, 민노총, 한대련, 전철련 등이 자기 집 안방마냥 시위 차량까지 들락날락거리는 걸 08년도 이래 지겹게 본 저는 더 이상 고대 자경화와 지긋지긋한 불법과 폭력에 밀려날 수 없다고, 학생들의 자유 발언의 전당마저 이룰 수 없다는 결의로 나 혼자 나가서 돌 맞고 피 흘리고 욕짓거리를 받아도 태극기 들고 민주광장 지키겠다. 나가서 초로와 같이 쓰러지겠다. 타협없는 각오를 시국선언 주최 측에게 강하게 표명했고, 정말 다행히도 우리 재학생들은 밤샘 회의 끝에 당일 아침 7시 고대 시국선언을 강행한 것입니다. 집회도 한 번 해본 적 없던 우리 순수한 학생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경했던 중앙광장마저도 대진년의 무력 행진으로 쫓겨나고 철문 잠긴 정문 밖으로 쫓겨났지만 우리 시민들의 보호와 환호 속에 시국선언을 겨우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고대 시국선언이 취소되었다면 좌파 언론에선 내란 옹호 세력을 몰아낸 민족 고대라면서 쓰레기 편파 가짜뉴스를 보도했을 것이고, 연이은 전국 각지 대학에서 이어질 시국선언이 드세진 대진년 민노총의 힘을 잃고 무너졌을 생각을 하면 그날 새벽은 대학 자유수호의 중요한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은 국가의 미래이자 시대 지성의 상징과 같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기대와 신뢰를 받는 존재입니다. 과연 이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응답하지 않고 부응하지 않는 대학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국민을 외면하는 대학에 어떤 수험생과 인재가 선망하고 꿈꾸며 입학하겠습니까? 누가 그 대학을 명문대라며 국민들이 축혀 세워주겠습니까? 좌우를 떠나 예전 87 민주항쟁 당시 대학생들은 국민들의 기대와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30년간 87 체제라는 육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2025년 윤석열 대통령님은 최후 변론에서 육공화국을 문을 닫는 개헌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렸고, 이는 곧 제7공화국 2.5 체제의 출범 의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5 체제의 주인공인 대학생 여러분들, 곧 5,300만 국민들과 그 결정체인 대통령의 의지와 기대에 부름에 응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학 정신이자 청년 정신이자 시대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국가 번영과 국민 모두를 먹여 살릴 것은 바로 공학입니다. 그리고 기술 개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이공계 학생들이 오직 메디컬 의사만 바라보고 카이스트와 포항공대를 졸업하고도 로스쿨로 가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바로 어젠 한국은행 총재가 성장률 1.8%를 지적하며 지난 수년간 신산업이 없었다. 그게 우리 실력이다 말했습니다. 기술 혁신, 공학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이 과연 이공계 학생들만의 탓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건 결국 인문사회계 학생과 종사자의 책무입니다.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정치체제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체제로는 신자유주의로 나아가 기술, 법조인, 정치인, 관료로서 산업 스파이를 제거하고 우리 기술을 지키고 기술 제조, 기업 발전을 제어하는 불법 노조와 맞서고 제재와 규제를 철폐하고 면세와 감소로 소득을 보장하고 또 온갖 차등 선발과 전형을 없애 오직 실력주의, 능력주의로 공정선발을 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 초기부터 이를 저지하려는 비합리적인 인권, 환경 보호론에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이공계는 나아가 번영을 이루고 인문사회계는 이들을 지켜내고 밀어내주는 것, 그것이 바로 2030 학생, 청년 모두의 책무입니다. 모든 젊은이들이여, 우리 미래를 위해 날카로운 이성과 논리로 적극 함께 맞서 싸워주십시오. 일어나 체제전, 하이브리드전에 참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만 미국 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뚫린다, 천하남은 암초에 두 동강이 났다,
세월호는 해상사고가 아니다. 정부의 탓이다. 사드를 배치하면 성주 참외 맛이 떨어진다. 서해 공무원은 스티로폼 하나로 자진을 보겠다. 형상 기억 조기를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탄핵 심판 청구인 최종 변론 호수 위의 달 그림자도 증인이다. 이런 몰상식과 거짓으로 참철된 반지성주의를 대한민국에서 걷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심과 지성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싸우자!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싸워 주시겠습니까?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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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뜨거운 연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연설 중에 나온 대진연이 무슨 단체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대진연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줄여서 대진연,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뭐 하는 단체입니까? 맞습니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 청년의 후신 대진연. 이 대진연이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회방하고 방해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척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치겠습니다. 종북 세력 척결하자. 종북 세력 척결하자. 반국가 세력 척결하자. 한국가 세력 척결하자. 종북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주제로 이주연 청년연사가 나와서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국민변호이단 대변인실 홍보팀장 이주연입니다. 저는 오늘 반국가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남파 간첩들을 양성하여 대한민국을 침몰 위기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노동, 국방, 교육과 언론, 심지어 사이비 종교계와 법조계 곳곳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들이 침투되어 반국가 핵심 우두머리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선동하며 국민과 정치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폭력과 폭동으로 대한민국을 마비시키려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를 찾아 죽음을 각오하고 탈북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탈북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불감증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북한을 찬양하며 내란을 모의하다 잡혀 들어가도 대규모 간첩 집단들이 실체가 드러나도 우리는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의 일가 중에는 실제로 3번이나 남파 공작 임무를 받고 대한민국에 드나들던 특수부대 출신도 있었고 보위부에서 임무를 받고 여행객으로 위장하여 중국으로 드나들며 첩보 활동을 하던 민간 출신의 정보원도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하여 경험한 문재인 정권은 그토록 잊고 싶었던 북한의 통치체제와 너무도 닮았었습니다. 김정은을 찬양하고 반대한민국 역사관을 가르치며 대한민국의 체제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국내와 해외 각곳에 사슬처럼 연결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첩들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폐지시킨 자가 문재인과 민주당 세력들입니다. 간첩 수사를 못하게
국정원의 팔과 다리를 자르고 눈과 귀까지 막으니 난파 간첩들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아픔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방 이후 남로당 우두머리로 활동했던 박헌영과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했는지 그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김일성과 세력 다툼에 밀려 결국 박헌영은 숙청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의 공산당 세력들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시시각각 위협해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칼기 폭파 사건, 연평 해전 사건, 천안함 사건, 그리고 북한의 순항 미사일 사건, 사이버 테러전, 오물풍선 사건과 같은 이 모든 사건들의 배후가 바로 저 북한이고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움직이는 민노총과 정교조 등 암약되어 책동하는 북한의 하수인들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북한이 정전협정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영토를 침범하기 위하여 파놓은 남침령 땅굴들은 서울을 순식간에 점령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에 있어 우리의 자유와 일상은 언제 어떻게 파괴되고 빼앗길지 모릅니다. 이렇듯 우리가 방관하고 있는 사회자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후의 북한을 향해 정당한 나라라는 반헌법적 발언을 하고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지 않는다며 거짓 선동을 일삼는 최재형, 사이비 같은 자가 문재인 정권 때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가 간첩들에게 매수되고 끌려다니니 정작 간첩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님은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자들에게 체포되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정복주사파들에게 장악된 사법부는 한통속으로 대통령님에게 인간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고 유린하고 있으며 국민의 손으로 세우고 국민이 부른 대통령에게 간첩보다 못한 취급을 하며 내란 속에 탈을 씌우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최종 변론에서 김계리 변호사가 읽었던 총 476쪽에 달하는 민주노총 간첩 사건의 판결문은 그 어떤 정치적 프레임도 거짓 선전선동도 아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와 우의 싸움이 아닌 우리의 자유를 약탈하려는 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체제전쟁에서 물러서거나 패한다면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이 저 정복 세력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경계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당장이라도 침몰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영토의 95%가 전멸당하며 연속 연패했던 암흑과 같은 두 달간의 시간을 이기고 공산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지켜냈던 역사의 증거와 DNA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하고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낙동강의 기적을 이뤄내야 합니다. 침몰되고 개멸되어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2025년 3월 1일을
그 역사의 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웅 윤석열 대통령님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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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어서 6번째 연설입니다. 김소혁 청년연사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주제는 광주 학생의 호소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따 반갑소이.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21살 청년 김소혁 당차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 고향 광주에서 지난 5년간 학생들과 함께 전교조 교사 퇴출 운동을 함께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주 전교조 출신 교사가 교직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한 불법 선거운동, 학생 대상 사상 조임을 목도했고 저희 학생들은 그 교사를 보곤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생들은 광주 전교조 백금열 교사를 고발하고 5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끝내 그를 교직에서 해직시켰습니다. 이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은 학생들의 위대한 성과이자 앞으로도 교단에서 이념을 가르치려 드는 전교조 교사들을 압박할 수 있는 해직 판례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학생들이 전교조 교사를 해직시키려 사투한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본다면 저희 학생들은 결코 저 여의도 금배지 의원 나리들처럼 적과 야합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교사의 해직 판결은 학생들이 전교조에게 고소까지 받아가며 죽기 살기로 싸워 정면 돌파로 얻어낸 값진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전교조와 야합하지도 타협하지도 않고 정면 돌파로 싸워 이겨냈듯이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반국가 세력들을 향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셨고 오직 정면 돌파 승부수로 싸우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는 87 체제 이후 국회 금배지들을 향해 눈치 보며 허리나 굽힐 줄 알았던 그런 대통령들보다 진정 싸울 줄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란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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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까지 선포하며 반국가 세력들과 죽기 살기로 싸운 윤석열 대통령의 투지는 탄핵 정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율이 50% 이상, 전국민 과반 이상을 넘겼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어떤 난관이 봉착한다 한들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 투지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이렇게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국회 금배지들에게 관습적으로 굴종하던 기존의 대통령이 아닌 싸울 땐 또 확실하게 싸우겠다는 투지를 지닌 대통령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외칠 수 있습니다. 저 반국가 세력들이 말하는 탄핵은 대통령이 아닌 여의도 귀족 금배지들을 향해 쏘아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저 군말 없이 따르겠다며 벌써부터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 저 국민의힘 금배지들에게 똑똑히 일러줍시다. 언제 너희들이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냐? 늘 국민들이 차려둔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두고 떵떵거리며 급급한 너희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직무유기 국회 것들 금배지를 탄핵하자.
오만방자 국회 것들 금배지를 탄핵하자. 여러분, 제가 앞으로 살아갈 나라엔 더 이상 586 기득권 꼰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강력한 대통령제와 호흡하는 국민들의 뜻 아래 발전된 나라이지 결코 저 국회 기득권 세력들이 먹여 살린 나라가 아닙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 세대가 각각 공존합니다. 저는 이번 탄핵 정국을 통하여 우리가 이 정국을 승리로 이끌어내어 지금의 2030이 자유를 지켜낸 세대, 즉 자유화 세대로 역사에 남길 깊이 소망하며 이를 위해 저 또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 쪽에 좀 네, 잠시만요. 인도 쪽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도 쪽에 인파가 몰리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은 뒤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희철 변호사님께서 2부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일부에서 만민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새기셨죠? 청년이 주도한 최초의 자발적 민중집회, 130년 전 만민공동회를 주도한 청년 서재필과 청년 이승만, 이후에 이승만 박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독립정신을 집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조선민족이여 일어나라! 조선민족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우리의 주권을 위해 모두 다 같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130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국민들이 모두 일어나 함께 싸우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우리의 결의를 모아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2부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인심이 섭식돼 있습니까? 탄핵 무효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